우연하게 가족들과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갔을 때 그때 비행기를 타면서 파일럿이라는 꿈이 생겼어요. 잘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3주 동안 거의 매일 비행할 때마다 구토를 했어요. 두려웠어요. 이게 내 꿈이 맞을까?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비행이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여러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N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투잡과 쓰리잡에 이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요즘에 N잡러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오늘 모실 분이 그 N잡러라고 하는 타이틀에 딱 어울리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세계 곳곳을 탐험하는 탐험가, 그리고 영화 제작자, 거기에 강사, 심지어는 파일럿까지 정말 많은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젝트 꿈틀, 오늘은 프로 N잡러 이동진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Sometimes I sit and wonder how they do it. Say what they want to who they like, but I'm just too shy, too shy, too shy. I'm too shy, too shy, too shy. Head in the clouds, I wish I knew how to get there. So much to do. 학생들과 인사 나눠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파일럿 이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제로 뵈니까 더 훤칠하시고 네, 도전을 감사합니다. 많이 하셔서 그런지 옆에 서 있기만 했는데도 굉장한 기운과 에너지가 느껴지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연은 어떻게 꾸며주시죠? 제가 그동안 도전했던 이야기를 가지고요. 여러분과 함께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더디지만 결국 해내고 나면 더 많은 기회들이 생기는구나. 결국 내가 이겨내야 할 산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제 어릴 때 꿈은요, 파일럿이었어요. 저는 꿈은 있었지만 재능은 없었습니다. 잘하는 게 없었어요. 특별하게 주목받는 일도 없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거에 목이 말랐었어요. 왜 나는 잘하는 게 없을까? 우연하게 가족들과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갔을 때 그때 비행기를 타면서 파일럿이라는 꿈이 생겼어요. 꿈만 있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설레이면서 나도 파일럿이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중고등학교를 보냈어요. 그리고 대학에 다 떨어졌습니다. 왜냐? 꿈만 꿨어요. 아무 준비를 하지 않고 꿈만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파일럿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파일럿이 되려면 파일럿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생각만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파일럿이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파일럿이 되려면 제일 크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어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학비인데요. 1억이란 돈이 필요했어요. 혹시 1억이란 돈 있으신가요? 네. 저는 대학을 졸업하면 그리고 한 30대가 되기 전에 어느 정도 내 통장에 돈이 모일 줄 알았어요. 어른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와 대학 졸업했을 때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대학 졸업장 하나가 생긴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비행학교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학비가 없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 주변에 물어봤어요. 파일럿 선배들에게 여쭤보니까 장학금을 받는 사례는 못 봤대요. 저는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돈을 벌기 위해 취업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생각이죠. 상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야 내가 속이 시원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제 전 재산을 가지고 그때 몇백만 원 안 됐었어요. 그 돈으로 차를 렌트해서 비행학교 10개 학교에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10개 학교의 대표님들과 미팅을 잡았습니다.
Slide your tongue along your bottom lip, then bite down. And bend your back and ask those hips if I can touch. Cause they're the perfect jumping off point, getting closer to your butterfly. We float on by. I want to become Thai. Well, you're at the right place. Or Eskimo, your nose real close to mine. And let's move the lights and finally make it right. 그리고 제 대표님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장학생이 되고 싶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말도 안 되죠. 장학생 갑자기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학교는 장학생이라는 어떤 규정이 없다. 그런 제도가 없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황당하죠. 하지만 제가 뭔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뭐냐면 당신 학교에는 한국인이 없다. 아시아 학생도 없다. 따라서 나를 통해서 한국인이 마케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저는 이 학교에 미팅을 하기 위해서 제안서, 제 프로필, 앞으로의 계획, 저는 뭘 하기로 했냐면 이 학교를 홍보하기로 결정했어요. 저 스스로. 저는 해본 적 없죠. 하지만 생각만으로 그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개 학교에 제가 했던 제안서, 그 뭐였냐면 이 학교를 배경으로 제가 조종사가 되는 과정을 영화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저는 영화 감독도 없었고요. 영화 투자비도 없었습니다. 제 꿈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 10개 학교 중에 30일 동안 10개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중에 한 개 학교가 저에게 전액장학금을 줍니다. 그 학교에서는요, 한국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학교에 아시아 학생이 찾아와서 마케팅을 해주겠다라는 걸 듣고 너무 놀랬대요. 3번의 미팅을 했고, 놀랍게도 그때 여기 앞에 계신 분은 미국에서 만난 분입니다. 야, 한국에서 영어도 잘 못하는 놈이 와가지고 장학금을 받겠다니 말도 안 된다. 이분은 이제 미국에 사시는 교포였는데 내가 너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다 하면서 통역을 도와주신 거예요. 저는 장학생이 됩니다. 하지만 영화 제작비가 없죠. 한국에 와서 100여 명의 CEO분들 만나고 강연을 하면서 2군데 회사에서 투자를 해줍니다. 영화 제작비가 마련됐어요. 그리고 한 명의 감독님께서 영화 감독이 돼주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저는 비행학교에서 훈련 시작합니다. 제가 꿈을 꾼 지 15년 만이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뒤였어요. Where did my wings go? I could have sworn I could fly straight up into the sky. Boy, I should have known. 비행학교 훈련하면서 저는 그래도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운동과 뭔가 비행기가 연관이 된다 생각했어요. 잘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3주 동안 거의 매일 비행할 때마다 구토를 했어요. 정말 속에서 위액이 나올 정도로 토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화 투자를 받았고 장학생이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받고 여기 왔는데 포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이게 내 꿈이 맞을까? 제 꿈은요, 상상으로 15년 동안 꿨던 꿈이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비행이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부는 어려웠어요. 선배들 도움을 통해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늦게 파일럿 라이센스를 2017년에 첫 번째 라이센스를 따게 됩니다. 이 항공사에 가기 위해서는요, 4개의 라이센스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 과정이 끝난 거였어요. 이때 이 라이센스 따면서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와, 내가 드디어 파일럿 됐구나. 하지만 제가 받은 게 있죠.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저는 이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 영화를 찍기로 했고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영화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영화의 영자도 잘 몰랐던 저는 어떻게 하면 영화를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감독님과 정말 많은 고생 끝에 영화를 만들 수 있었어요. 25개월이 걸렸습니다. 제가 비행훈련을 받았던 건 11개월이고요. 25개월 동안, 사실 25개월이면 나머지 라이센스를 다 따고 항공사에 입사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원했던 파일럿은 한 개 라이센스만 따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죠. 하지만 제게 도와준 그분들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했어요. 정말 이 길이 내 길이 맞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같이 훈련했던 친구들은 항공사에 입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비교가 많이 되고, 아, 과연 내가 이거를 잘한 선택일까? 당시에는 너무 좋았지만 이것이 결국 또 나에게 발목을 잡는 것인가? 정말 많은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약속을 한 걸 지키자 해서 결국 25개월 만에 영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넌 아무 말도 꺼내지도 마. 그냥 내게 웃어줘.
같아 사라지려 하지마 yeah. Is it true? Is it true? Yeah, yeah. 너무 아름다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파일럿이 된 꿈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현실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영화를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는 레드카펫을 밟게 됩니다. 2019년 작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25개월, 총 거의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린 이 영화 제작인데요.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이 영화를 찍으면서 고생했던 모든 것들을 이 한순간에 또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 영화 찍는 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비행기 할 때도 너무 힘들었고요. 왜 같이 시작한 저 친구들보다 난 뒤처지는 것일까? 왜 나는 능력이 부족한가? 하지만 놀라운 것은 포기를 안 하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포기를 안 하면 그 시간이 지나도 결국은 내가 조금 늦을 뿐 결국 저도 같은 선상에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에도 계속 꿈을 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라는 것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드카펫을 밟으면서 그러면 파일럿이 남은 이제 라이센스가 3개가 더 남았어요. 이걸 하면서 조금 더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러던 찰나에 이 영화를 찍은 걸 또 보고 또 연락이 옵니다. 제가 했던 이 비행 모습으로 비행 훈련하는 걸 가지고 광고를 찍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뭐 이런 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파일럿이라는 꿈이 있었는데, 그리고 파일럿이라는 걸 되기 위해선 그 길을 온전히 가야 된다 생각했었는데, 영화도 만들고 광고도 찍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더디지만 결국 해내고 나면 더 많은 기회들이 생기는구나. 결국 내가 이겨내야 할 산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If I just believe it, there's nothing to it.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I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 Spread my wings and fly away. I believe I can soar. I see me running through that open door. I believe I can fly. 제가 이번에 하고 왔던 프로젝트는요, 지난 5개월 동안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코로나가 발생하고 한국에 와야 될지 아니면 미국에서 더 있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특히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코로나 발생률이 1위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무섭습니다. 집 밖을 안 나왔어요. 정말 슈퍼 가는 거 빼고는 집 밖을 안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위기 상황에서 내가 파일럿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다가 이 얘기를 주변에 있는 파일럿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파일럿으로서 뭔가를 하고 싶다 했더니 엔젤 플라잇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알려줘요. 혈액이나 환자나 장기나 이런 것들을 수송해주는 봉사 단체입니다. 거기서는 이런 혈액 같은 걸 연결해 주고요. 저희 파일럿들은 그 비행기를 가지고 자기 비행기를 가지고 무료로 수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 제 자비를 다 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어린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자는 취지로 미국 48개 주를 돌기로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때 내 꿈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 좀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엔젤 플라잇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48개 주 돌면서 이 봉사를 할 거다. 우리가 엔젤 플라잇 하고 있지만 이렇게 전국을 다니는 사람은 못 봤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정하고 그때 다른 윤지우 파일럿이라는 분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제가 한 2개 주만 해도 괜찮다 생각했어요. 이 점들이 다 한 개의 주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하면서 정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비행 중에 위기 상황도 많았고요. 정말 그 비행기가 좀 오작동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날씨가 안 좋은 경우도 많았고요. 실제 처음에는요, 저 동부 쪽으로 못 가고 서부만 돌고 돌아왔어요. 근데 나중에 돈도 제가 처음에는 제 자비 1,500만 원을 썼습니다. 근데 돈이 부족하니까 이런 사실을 여러 한국에 아는 지인분들한테 알렸어요. 알렸더니 그 분들께서 다른 기업을 또 소개시켜 주시고 그 기업의 대표님은 저를 본 적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걸 하냐 하면서 바로 이 프로젝트에 지원을 해주십니다. 그 결과로 48개 주를 다 돌 수 있게 됐고요. 나중에 다시 8월에 마치고 9월 달에 저 동부로 가서 뉴욕 그리고 저기 플로리다 여러 가지 여러 주를 다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뭘 했냐면 그 혈액과 마스크를 수송했어요. 저는 비행하면서 내가 파일럿이 되는 건 내 꿈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꿈이니까, 내가 이뤄야 될 꿈이니까. 하지만 그 혈액을 수송할 때 혈액은 긴급 수송입니다. 그래서 빨리 옮겨야 돼요. 제가 그 혈액을 받을 때 내가 이걸 실어서 비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떤 사명감이 필요했었고요. 사실 좀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걸 내가 제대로 옮기지 못하면 누군가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혈액을 수송하고 나서 가슴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 내 꿈이 이렇게 4년이란, 파일럿 됐는데 4년이 걸렸지만, 그리고 멀리서 보면 중학교 때부터 15년 동안 꿈꿨던 꿈이지만 결국 이루고 나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됐구나. 내가 한 발 더 빨리 가고 더 늦게 가고는 지금 이 순간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수송하면서 저 말고 10여 대 비행기의 파일럿들이 도착합니다, 공항에. 그리고 마스크를 실어서 전부 다 이제 이륙해서 각자 지역으로 다 이동을 해요.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분은 뭐 몇백 회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내가 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You came along and lightened me, cover the sun. You seduced me. I can never ever run, 'cause I can only lose. 다시 고등학교로 제가 돌아간다면 저는 그 꿈을 유지하고 싶어요. 그 꿈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어쨌든 10년 뒤에 행동을 했지만 저는 결국 그 10년 뒤에 파일럿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꿈이 없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재능이 있었다면 그 재능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만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 제 스스로에 대한 기대와 주변의 기대 때문에 그걸 위해서 다른 것들을 모두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기대 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는 꿈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는 그 꿈을 생각으로 계속 나는 이걸 해내야지, 할 수 있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년, 아니 3년, 4년 늦더라도 내가 진짜 이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씩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왜 우리 집은 어렵지? 아니면 나 공부를 왜 못하지? 다른 친구보다 떨어지지? 너무 늦게 시작했는데. 저는 파일럿을 28살에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한 1년에서 2년 만에 라이센스를 다 따요. 저는 4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영화를 찍고 광고를 만들고 또 이렇게 한국인 처음으로 48개 주 일주를 하면서 의료수송도 하게 되었어요. 저는 항공사 가는 꿈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꿈이 생겼어요. 물론 항공사 가는 꿈도 저에게는 아주 큰 꿈이에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를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 제가 몽골에서 말을 탈 때 어떤 몽골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가만히 있는 천재보다 움직이는 바보가 낫다. 바보가 될지언정 움직이다 보면 천재나 바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바보가 결국 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제 도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전이 뭔지, 용기가 뭔지, 왜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좀 얻어가는 것 같아서 네,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강연 함께 하면서 좀 질문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질문 있는 학생? 예, 손을 들어주셨어요. 계속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정말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었던데 그거를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포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공부도 포기했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사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고등학교를 왜 다니지? 저는 이제 물론 말이 꿈이 있었지만
공부에 대한 열정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열정도 없었고요. 학교 공부를 왜 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떨어졌죠. 대학 와서도 정말 많은 고민했어요. 그래서 놓쳐버린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회를 자꾸 잃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도 나는 기회를 놓치겠구나. 왜냐하면 계속 포기를 하니까. 그래서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잘하는 게 없으니까 일단 해보자. 사실 그 가장 첫 번째가 풀코스 마라톤이었던 것 같아요. 마라톤 해본 적이 없는데 마라톤을 매일 하는 형을 만났어요. 그 형이 같이 하재요. 그래서 알겠다. 그 신청을 해서 그 형이랑 매일 3시간씩 뛰었어요. 학교에서. 3명이서. 그리고 2008년 동아 마라톤 대 풀코스 대회에 참여해서요. 약속을 합니다. 어차피 나는 이거 완주 못해도 괜찮아. 하지만 포기만 하지 말자. 포기라는 게 전 걷는 거였어요. 이게 쓰러지면 그래도 괜찮아. 걷지 않았으니까. 3시간 59분 만에 저는 한 번도 안 멈추고 완주를 합니다. 첫 번째 마라톤이었어요. 누군가는 10km부터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포기를 많이 해보다 보면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져요. 그러면 포기를 안 하게 됩니다. 저는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그 포기보단 행동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강원 애니고에서 온 최승혁입니다. 네. 그 새로운 도전을 하실 때마다 이제 벽을 느끼셨을 때가 많았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하나하나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쵸. 매일 벽을 느꼈어요. 정말 이번에도 이 도전할 때도 5개월 동안 그리고 시작하기 직전까지도 저는 고민했고요. 비행기 조종사 할 때도 영화 찍을 때도 저희 26개월, 7개월 이렇게 걸리는 작업할 때도 영화를 3번 정도 엎었습니다. 왜냐면 영화가 잘 안 나왔어요. 이 영화는 틀 수 없는 영화예요. 저랑 감독님이 봐도 이건 못 튼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만들자.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하지만 제 인생에 시간이 계속 흐르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저는 영화 제작자가 되려고 이걸 한 게 아닌데 내가 왜 영화에 이렇게 투자를 지금 3년이 넘어가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 근데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걸 평생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속했던 이 프로젝트 이거의 끝장은 보자. 제가 대학을 가서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건축공학과는 저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이 왔죠. 재수를 통해서 대학이 왔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한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선택한 걸 끝맺자. 그게 제 대학의 졸업 이유였어요. 물론 대학을 졸업해야 또 제가 항공사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재수 때도 그랬어요. 저는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거의 마지막에 성적이 올랐습니다. 저는 막 처음에 재수할 때 울기도 하고 내가 왜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 외에 능력도 없으니까. 하지만 포기 안 하고 그 마지막 날까지 저는 학원 나갔어요. 아픈 날 딱 하루 빼고 저는 학원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포기하지 않는 힘 때문에 내가 정말 멋지게 살 수 있겠다는 걸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벽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할 때 벽이 있다는 건 내가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쉽지 않다는 건 기존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벗어날 수 있는 거, 새로운 내 삶을 만날 수 있는 거, 그 증거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된 도전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가셔서 학교 다니면서 DM을 배우셨는데 가장 힘든 일이나 뭐 어려웠던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비행을 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건 내가 파일럿이 될 수 있을까였어요. 막상 비행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비행기를 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비행기 올라가면 내려가면 무조건 또 구토를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면 멀미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을 한 번 한 1시간, 2시간 타면요. 내려와서 한 8시간 자요. 몸이 못 견뎠습니다.
내가 과연 이걸 정말 적응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학생들이 비행을 훈련을 받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받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했던 그 첫 번째, 그 처음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내 꿈이 이게 아닐 수 있겠다라는 의심까지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버텼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비행기 타기인 게 너무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저는 가장 힘들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예. 강원 애니고에 재학 중인 한성우라고 합니다. 파일럿님은 이제 도전하는 사람에서 도전하는 사람들의 모범이 돼가고 있고 그 걸었던 발자국이 이제 그들의 길이 돼가고 있는데 이런 길이 저나 아니면 저의 친구들 그다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고 싶은지가 궁금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지만 저는 누군가의 스승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사실 멘토라고 하기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 일을 하기 위해서 제 도전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갔던 거지 누군가에게 나는 어떤 희망을 줘야 되겠다. 사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경험했던 있는 그대로를 저는 공유해서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고 혹은 제 얘기를 듣고도 저 사람은 무모한 일을 했구나. 나와는 관계없어 라고 한다면 제가 어떤 깨달음을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이걸 통해서 뭔가 가슴이 뜨거워진다거나 나도 내 삶을 돌아보게 된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저는 제 꿈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연을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끝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힘이 되는 한 말씀, 응원 메시지 하나 보내주실까요? 저는 제 고등학교 때 제가 과연 앞으로 10년 뒤에 뭘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 스스로 봤을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도전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계속 새로운 저를 만나면서 내 안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멋진, 위대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여러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도전의 아이콘으로 남아주시고 청소년들의 롤모델로 멋진 활약을 펼쳐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젝트 꿈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